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양시장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나오면서 좋지 못한 흐름으로 갔었는데, 제가 원래 이제 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업황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이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대응 전략이나 이렇게 좀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도 어떻게 되냐, 대형주도 어떻게 되냐, 뭐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되냐 이렇게 좀 시간이 없으신 분들 계시잖아.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촬영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정리해둘 테니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볼 건데,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좀 해놨었어요. 이전에 뭐 코스닥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에 대한 역사를 여기다가 써놨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IT 버블이나 아니면 팬데믹, 그리고 9.11 국제유가 상승 아래 공포 기억나시죠? 경기 침체 우려나 아니면 오늘 이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코스피 코스닥과 코스피 동시 발동했을 때가 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시점에 반등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는 게 중요한 기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뭐 또 이날 저점을 찍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캔들에 대한 형태예요. 캔들이 지금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몸통이 좀 더 짧았죠. 그러니까 캔들이 좀 더 짧았다는 거는 시가가 형성이 되고 나서 밀어버렸다가 이 밀어버리는 타이밍에서 대기 매수세가 가동이 되면서 반등을 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된 거긴 하지만 이 시가에서 그대로 밀려버렸다가 반등을 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하락분으로 놓였다 이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때 반등을 언제 줬느냐, 이 아랫꼬리, 즉 이 하나의 캔들에서 언제 유입이 들어왔냐, 그때가 가장 중요한 기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에서도 그냥 아랫꼬리 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슈팅 들어갔습니다. 슈팅이 아니라 계속 우상향으로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이날에서도 우상향 들어갔고, 이날에서도 우상향 들어갔고, 이날에서도 우상향 들어갔어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가장 길게 달았던 꼬리가 중요한 기점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때를 좀 순차적으로 보면은 2020년 3월 13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 2020년 차트를 한번 3월 13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날에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동시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솔직히 이날에서는 그냥 시가 자체가 바로 반등을 줬었어요. 그 다음에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 날에는 개파락해서 5% 시가를 형성했지만 아래 꼬리가 사실상 몸통보다 이 캔들보다 더 길게 달았었어요. 그러면은 이날에서도 우리가 반등을 줬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서도 우상향으로 쭉 가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코로나 때에서도 이 서킷 브레이크가 가동이 되고 나서 괜찮은 흐름으로 갔었고, 그 다음에 2024년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를 좀 보자면 8월 5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8월 5일 날에 보면은 이날에서도 시가 자체는 높게 시작을 했었죠. 근데 이제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또 캔들 자체가 더 짧았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은 계속 일어났었어요. 네, 상승은 계속 일어났었고, 우리나라 이제 2026년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12월 달에 우리나라가 이제 계엄이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 리더 교체라는 또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게 또 공포심으로 다가와서 어쨌든 이제 이날에 대해서는 반등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 반등을 줬을 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되게 우리가 상승장일 때는 주도 섹터라는 게 생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증권이라던가 지금처럼 반도체라던가 이런 게 생겨서 주변주에 대한 낙수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증권주라는 자체는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수 자체도 올라오고 증권주로 가는 그런 낙수 효과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이제 개인기 장세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근데 반등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상승장은 일부 이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데 상승 종목 수가 많을 때가, 적어도 지수가 상승할 때가 있어요. 삼성전자처럼. 하지만 반등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 종목이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날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아니면은 뭐 평단을 낮춰서 빨리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비중을 덜거나 그런 전략을 또 세워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날에서도 어쨌든 이 하락분 있죠. 이 하락분을 다 만회를 했어요. 이 하락분을 다 만회를 하고 나서 그대로 하락했습니다. 뭐 이날에서 하락한 거는 왜 그럼 우상향 못하고 계속 반등 안 주고 계속 하락만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신성장 기업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이탈이 너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계속 하락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11월, 12월에 이날에서도 아래 꼬리를 달고 몸통이 작았죠? 그래서 반등은 줬지만 그대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슈가 있었죠. 뭐 계엄이나 리더 교체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에서 우리가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2025년이 드러나고 나서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4월 7일 날에 이때 당시에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뭐 서킷 브레이커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도 사이드 카까지는 좀 걸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반등을 줬습니다. 이날에서도 사실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관세 리스크가 좀 작용이 많이 됐었고 4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저점을 다지고 나서 다시 반등을 줬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상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슈가 아니었다면은 이날에서 충분히 반등을 해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정확하게 좀 더 반등을 줬었던 그런 날을 기억해 보면은 지금 시점으로부터는 쭉 상승을 일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날에서도 개파락해서 시작했을 때 저가가 마이너스 6%까지 갔었지만 추가적으로 이 개파락을 메꿀 만한 반등은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장마감이 있을 때 내일은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일에서 예를 들어서 아랫골이 크게 달고 나서 캔들 자체가 작아진다 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를 좀 더 해볼 수 있는 기점이지 않나. 그게 100% 맞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의 통계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서는 좀 반등을 줬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반등을 줄 수 있는 여부에서 대응 전략을 할 수 있겠다면은 이란 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란은 지금 대통령은 또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조선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뭐 여기다가 뭐 이제 가짜뉴스 같은 게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중국이 합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겠지만 중국 합세하면은 또 여기다가 뭐 북한도 합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3차 대전으로 또 세계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미 저 게임은 끝났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란하고 싸운다는 거는 지금 그 용인대 유도학과를 전공을 한 애들하고 초등학교 태권도장 다니는 애들하고 싸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용인대 유도학과가 이길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이미 거의 끝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 자체가 러시아 전쟁까지 좀 끝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제 이란한테 말하는 게 우리의 목숨은 보장해라. 석유에 관해서는 보장해라.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단지 그냥 시장에서는 기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또 오펙 플러스 증산한다고 했고 러시아는 여기 더 신난 거죠. 이참에 기름 더 생산해가지고 러시아 거 제재를 풀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러시아 전쟁도 그만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계속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좀 더 빨리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언론에서도 가짜뉴스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답답해서 오늘 또 영상을 찍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란 자체는. 호르무즈 해협을 뭐 봉쇄한다고 했지만 이것도 사실 밀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국이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미
트럼프는 이것까지 계산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트럼프였어도 계산을 했을 것 같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차피 수출국가 1위 그리고 LNG 수출국 1위거든요. 이게 된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고 그걸로 이제 세금도 내고 돈도 벌고 그러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다 흔들리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바람이 불게 되면 바람이 불게 되면은 우리는 오싹하잖아요. 춥고 감기도 걸릴 수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봄은 온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삼성전자 49,900원 찍었다. 이때 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때 엄청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길 잘했다 이러잖아요. 지금 딱 그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서킷 브레이커 들어갔었던 그 이유를 계속 설명을 해드렸다면 지금 시점이 삼성전자나 뭐 이런 거를 매수하기 좋은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대개 20% 이상 하락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공략하기 좋은 거예요. 가격 메리트적으로. 일단은 이제 5,500선을 아예 그냥 뚫어버렸 그냥 아예 5,500선은 그냥 지지 없이 그냥 오늘 내려버리고 반대매도 물량까지 나와주면서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는 작년 12월 이후에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를 아예 위축시킨 것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란 전쟁이잖아요. 그 여기서도 또 하나의 이슈가 나왔죠. 하메네이 차남 선출 유력 후보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최대 지도자 제거 이후에 단기 종료와는 좀 기대와는 다른 결과값이다 라면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뭐 드론이나 미사일 반격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를 사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그런 이제 좀 수단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오페 플러스 증산하고 러시아 기름 제재 풀고 그래서 러시아 것까지 기름 더 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러시아는 자연스럽게 전쟁을 끝낼 수 있을 뿐더러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석유 안 나온다 이러면 미국 거 쓰면 되는 거거든요. 뭐 이런 거를 좀 노리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미 계약이 끝났다고 한다면은 또 금방 전쟁도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다 이런 위협도 가하고 있고 그것도 외신에서는 오늘 보니까 이란 측에서 뭐 선박을 또 공격했다. 뭐 그 선박 10개 정도가 뭐 불탔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카타르 같은 경우에서도 LNG 생산에 또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이라크 또 감산 이슈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단순하게 이게 위협이 아니라 실제 생산 차질이 나온 거기 때문에 원유 수입이 많은 우리나라라는 점에서도 매물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나오는 이슈 자체는 이 원유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제 우려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빨리 끝나주게 된다면 우리가 차트에서 봤을 때도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준다면 그때를 이제 저점으로 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매수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반응이 다른 이유는 원유 수급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은 산유국이고 우리나라는 수입국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동산 원유 우리가 수입 비중이 굉장히 커요. 거기다가 일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이제 이전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갔던 것처럼 투매가 나왔던 것도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전에 큰 조정 없이 상승이 이어지면서 경계감은 우리가 좀 높아졌지만 우리가 전쟁을 특성을 보면은 대통령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뉴스가 쏟아지는 대로 이슈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낙폭이 더 커진 거지 시장에 대한 모멘텀, 회사에 대한 이슈, 호재성 이런 거는 다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서도 일부 너무 심했다라는 측면에서도 외국인은 매도를 좀 축소를 해줬어요. 선물 같은 경우에서도 오히려 상승 베팅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증시가 좀 과도하게 좀 해석했다. 과도하게 좀 반응을 했다. 이런 해석도 많아요. 그럼 내일장에서는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사실상 매수로 접근했다. 라고 보면은 반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100% 맞다라고는 아니죠. 내일 또 뭐 새벽이나 이럴 때 미증시 또 안 좋거나 이러면은 또 매물이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캔들을 이용해서 대응 전략은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괌에도
이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메리트로 좀 있게 접근을 해볼 수 있고, 또 추가 매수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캔들을 보고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란 이슈 같은 경우에서는 길게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중간 선거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또 이렇게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은 미국 또한 좀 불리해지거든요. 미국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돈 되는 전쟁은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돈이 안 되는 전쟁은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원유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좀 빨리 해소가 되고 나면은 우리 시장도 좀 빨리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종목도 우리가 공략을 해봐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전에 또 아픈 과거지만 2000년대 같은 경우에서는 2000년대 그리고 2008년 1998년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2008년도에서는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이 15%였어요. 15%. 2008년도에는 그 이날에서는 자고 일어나고 하면은 모든 종목이 다 하한가 갔었어요. 다. 근데 그날 이후로 수직 상승을 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보면은 코스피 2008년 이후로 보면 보시면은 연봉으로 이제 2008년도 때 보면은 그냥 계속 수직 상승했었던 거예요. 2008년 이후로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2008년 저점을 찍고 나서 이때 2019년 팬데믹이 있어도 그 지점은 뚫어주지 않고 나서 곧바로 계속 수직 상승이 일어나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은 2000년대에서는 2008년도에서는 상한가 한 폭이 15%였기 때문에 이때가 더 심했죠. 이때 당시에는 다 엄청나게 막 하락하고 다 하한가 가고 그랬었지만, 결국에서는 이날에서는 우리가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게, 끝까지 가면은 이때 당시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형주를 지금까지 매도하지 않고 갖고 있었다면 충분히 부자 되기에는 충분했거든요. 이 지점이 지금 다시 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정보방에서 뭐라고 이제 QR코드 타고 들어오시거나 이제 고정 댓글 타고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거는 이번 연도 뿐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원유라는 이슈가 정리가 되면은 우리가 2026년 7월 달부터 외환시장 24시간 개방이라는 키워드가 붙어주면은 다시 한번 대형주들에 대한 수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뉴스에는 많이 나오진 않고 있겠지만 이미 트럼프는 계획이 있고 지금 게임은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등을 언제 주는지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둬야 되고,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정보나 이제 시황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다면은 또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나 아니면은 이제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거 대응 전략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